이름 때문에 목숨을 걸고 도망쳐야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15년 10월 15살 소녀가 새벽 2시 2층 창문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것도 반역을 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출생신고 담당자가 멋대로 지어준 이름이 김주혜였을 뿐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절대 모르던 탈북의 이유를 공개합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함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015년 가을 평양. 한 소녀가 학교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15살 중학교 4학년. 평범한 얼굴, 평범한 키, 평범한 성적. 그 아이에게 평범하지 않은 것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이름. 김주혜. 담임 선생이 방과 후 교무실로 오라고 했습니다. 시도당에서 나온 사람이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교실이 술렁였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부러움과 두려움과 질투가 뒤섞인 시선들. 한솔, 그건 아이의 본명이었습니다. 한솔은 가방을 꼭 껴안았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12년 3살이 채 되기 전부터 한솔의 삶은 조금씩 비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출생신고를 늦게 한 부모님 탓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지방 무역회사의 말단 직원, 어머니는 공장 노동자. 둘 다 바빴고 서류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출생신고가 늦어졌고 담당자가 임의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김주혜. 2012년 11월 당시 조선중앙TV를 통해 처음 공개된 바로 그 이름을 부모님은 몰랐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하지만 세상은 알았습니다. 유치원에 들어갈 때부터 선생님들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춤했고 아이를 대할 때마다 조심스러워했습니다. 초등학교에 올라가자 반배정이 달랐습니다. 늘 일반, 늘 앞자리, 늘 감시받는 위치. 질문들은 친절했지만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선생님들은 매일 한솔에게 뭘 먹었는지, 주말에 뭘 했는지, 부모님이 어디서 일하는지 물었습니다. 10살이 되던 해 한솔은 아버지에게 이름을 바꿀 수 없냐고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솔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고. 이름을 바꾸려면 특별한 사유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유를 설명하는 순간 더 큰 의심을 살 수 있었습니다. 왜 그 이름이 싫냐고, 혹시 불경한 생각을 하는 거냐고 추궁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참았습니다. 한솔도 참았습니다. 12살 소학교를 졸업할 무렵 한솔은 처음으로 자신이 도구라는 걸 알았습니다. 학교는 한솔을 모범생으로 만들려 했습니다. 성적이 좋든 나쁘든 한솔은 늘 상을 받았습니다. 사진을 찍혔고 게시판에 이름이 붙었습니다. 김주혜 학생, 모범 학생으로 선정. 김주혜 동무, 충성의 맹세 낭독. 김주혜 학생, 소년단 깃발 수여. 아이는 웃어야 했습니다. 손을 흔들어야 했습니다.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2015년 가을 15살이 된 한솔은 교무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시도당에서 나온 남자가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달 평양 제1중학교로 전학 간다고 했습니다. 한솔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평양 제1중학교. 특권층 자녀들이 다니는 곳. 평범한 무역회사 직원의 딸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한솔이 집이 없다고 하자 남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은 배정된다고, 부모님도 함께 이주하면 된다고, 아버지는 평양 무역총국으로 발령났다고. 그날 밤 한솔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종이 한 장. 한솔의 국민증 발급 신청서였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습니다. 오늘 밤 냉면 먹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엄마랑 셋이서. 그날 밤 가족은 평양 옥류관에 갔습니다. 냉면 3그릇을 시켰습니다. 한솔은 처음 먹어보는 평양냉면이었습니다. 차갑고 달콤하고 시원했습니다.
아버지는 냉면을 다 먹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한솔은 왜 우냐고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말없이 냉면 국물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아침, 한솔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날 아침, 냉면 한 그릇이 마지막 만찬이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2015년 10월 17일 토요일 아침, 한솔은 여느 때처럼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어머니가 밥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한솔이 아버지가 신문을 거꾸로 들고 있다고 말하자 아버지는 깜짝 놀라며 신문을 내렸습니다. 억지로 만든 웃음이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는 신문을 접고 한솔을 불렀습니다. 한솔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가 주머니에서 꺼낸 것은 공민증이었습니다. 정확히는 한솔의 이름이 적힌 공민증. 아직 발급 전이었지만 아버지가 미리 만들어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공민증을 한솔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잘 간직하라고. 한솔이 당연하다고 하자 아버지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솔의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너는 김주혜가 아니라 한솔이라고. 내 딸 한솔이라고. 절대 잊지 말라고.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작은 수첩. 낡고 모서리가 헤어진 검은색 수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던 거라고, 별거 아니라고, 그냥 메모 같은 거라고 했습니다. 한솔은 수첩을 넘겼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2년 11월 14일. 그리고 짧은 문장. 오늘 딸의 이름을 등록했다. 김주혜. 담당자가 지어준 이름이다. 예쁜 이름이라고 했다. 두 번째 페이지. 2013년 3월 2일. 유치원 입학. 선생님들의 태도가 이상하다. 세 번째 페이지. 2014년 9월 5일. 이름을 바꾸려고 인민위원회에 갔다. 거부당했다. 사유가 불충분하다고 했다. 수첩은 일기였습니다. 아버지가 한솔의 이름 때문에 겪었던 모든 일들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한솔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이름을 잘못 지어줘서, 아니 이름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해서. 한솔은 아버지의 품에서 무언가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늘 일 때문에 평양 간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회의가 잡혔다고. 저녁에 온다고. 평소와 다르게 양복을 입고 깨끗하게 면도를 했습니다. 구두를 신었습니다. 한솔은 창문으로 아버지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아버지는 버스 정류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택시를 타지 않는 아버지였습니다. 한솔은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어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5년 10월 16일. 평양 제1중학교 전학 통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한솔을 지켜야 한다.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문장. 미안하다 한솔아. 아빠는 내가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어. 한솔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한솔은 친구들과 놀았습니다. 강가에서 돌을 던지고 자전거를 타고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해가 지고 저녁이 됐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 9시, 10시, 11시. 전화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거실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한솔은 수첩을 꼭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새벽 2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달려가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 선 사람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인민보안성 제복을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김철호 동무의 가족이 맞냐고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다고 하자 남자는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김철호 동무, 오늘 오후 3시경 평양 순안공항에서 체포됐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국경 이탈 기도 혐의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멈췄습니다. 한솔은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탈북을 시도했다.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라고. 우리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남자들은 지금 당장 동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사가 필요하다고. 가족 연대 책임이라고. 남자들이 어머니의 팔을 잡았습니다. 한솔은 일어섰습니다.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도망치라고, 지금 당장. 하지만 한솔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남자 중 하나가 한솔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김주혜 학생도 같이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남자를 밀쳤습니다. 뒤쪽 창문으로 지금 가라고 소리쳤습니다. 한솔은 본능적으로 뛰었습니다. 수첩을 주머니에 쑤셔넣고 뒤쪽 방으로 달렸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서라고. 한솔은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2층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땅에 떨어지며 발목이 삐끗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서 뛰었습니다. 골목, 골목, 골목. 숨이 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뛰었습니다. 1시간을 뛰었을까, 2시간을 뛰었을까. 한솔은 강변에 쓰러졌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수첩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수첩. 한솔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미안하다 한솔아. 아빠는 내가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수첩 위에 한솔의 눈물이 번졌습니다. 2015년 10월 18일 일요일 아침. 한솔은 강변 풀숲에서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새벽 이슬 때문이었습니다. 발목은 퉁퉁 부어 있었고 손은 흙투성이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다행히 젖지 않았습니다. 한솔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학교도 친구 집도 어디도 갈 수 없었습니다. 김주혜라는 이름이 붙은 순간 한솔은 도망자가 됐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한솔은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방향도 모른 채 그저 사람들이 없는 쪽으로 걸었습니다. 오전 10시쯤 작은 마을을 지나게 됐습니다. 집집마다 라디오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요일 아침 방송이었습니다.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오늘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솔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어제 오후 평양 순환공항에서 반역행위를 기도한 불순분자가 검거됐습니다. 검거된 자는 함경북도 출신 김철호, 만 42세로 허위 서류를 이용해 중국행 비행기 탑승을 시도했습니다.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해당 불순분자는 현재 조사 중이며 가족에 대한 연대 책임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해당 불순분자의 딸은 김주혜라는 이름을 도용한 것으로 드러나 추가 조사가. 한솔은 라디오를 듣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서 뛰었습니다. 도용. 그 단어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한솔은 이름을 도용한 게 아니었습니다. 담당자가 멋대로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그렇게 말하면 그게 진실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한솔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기 위해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한솔은 풀뿌리를 씹으며 버텼습니다. 계곡물을 마시며 목숨을 이어갔습니다. 넷째 날 밤 한솔은 작은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농민들이 여름철에 쓰는 간이 창고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낡은 담요와 농기구가 있었습니다. 한솔은 담요를 몸에 둘렀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꺼냈습니다. 촛불도 없었지만 달빛으로 글씨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습니다. 2012년 11월 14일. 오늘 딸의 이름을 등록했다. 2013년 3월 2일. 선생님들의 태도가 이상하다. 2014년 9월 5일.
이름을 바꾸려 했으나 실패했다. 2015년 4월 3일. 한솔이 울었다. 친구들이 주의 공주님이라고 놀렸다고 한다. 2015년 8월 12일.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2015년 10월 16일. 평양 제1중학교 전학 통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한솔을 지켜야 한다. 그 아래 작은 글씨. 한솔아, 만약 내가 이 수첩을 읽고 있다면 아빠는 아마 실패했을 거야. 미안해. 하지만 포기하지 마. 너는 김주애가 아니야. 너는 한솔이야. 내 딸 한솔. 꼭 살아남아라. 그리고 이 수첩을 세상에 보여줘. 이름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곳, 그게 우리가 살던 곳이라는 걸. 한솔은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름이 족쇄가 될 거라는 걸. 그래서 기록했습니다. 모든 순간을, 모든 고통을. 한솔은 결심했습니다. 살아야 해. 반드시 살아남아서 이 수첩을 세상에 보여줘야 해. 5째 날 아침. 한솔은 산을 내려왔습니다. 작은 시장 근처로 갔습니다. 사람들 틈에 섞여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기 저에. 한솔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장 입구에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수배. 김주애 15세. 반역자 김철호의 딸. 발견 즉시 신고 요망. 얼굴 사진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찍은 증명사진이었습니다. 한솔은 모자를 눌러 썼습니다.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고함이 들렸습니다. 저기 저에 맞아. 한솔은 골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좁은 길, 계단, 담장을 넘었습니다. 숨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한솔의 팔을 잡았습니다. 40대쯤 돼 보이는 낡은 옷을 입은 여자였습니다. 여자는 한솔의 입을 막고 골목 안쪽 작은 창고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여자는 한솔을 창고에 숨기고 문을 닫았습니다. 한솔은 어둠 속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쪽으로 갔어. 찾아. 멀리 못 갔을 거야.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1시간쯤 지나 문이 열렸습니다.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빵과 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한솔은 빵을 받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왜 도와주냐고 물었습니다. 여자는 한참 동안 한솔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나도 딸이 있었다고. 너랑 비슷한 나이에 떠났다고. 강을 건넜다고. 혼자서. 나는 못 따라갔다고. 용기가 없었다고. 여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너도 강을 건너려냐고 물었습니다. 한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방법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여자는 오늘 밤 사람을 소개해준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가면 길이 있을 거라고. 그 대신 절대 자신의 이름은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밤 10시에 다시 온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 여기 있으라고. 문이 닫혔습니다. 한솔은 빵을 천천히 씹으며 수첩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꼭 살아남아라. 한솔은 수첩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꼭 살아남을게 아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게. 밤 10시. 문이 열렸습니다. 2015년 10월 22일 밤 10시. 창고 문이 열렸습니다. 여자가 들어왔고 뒤에 남자 한 명이 따라왔습니다. 50대쯤 돼 보이는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팬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한솔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어려 보인다고 했습니다. 몇 살이냐고 물었습니다. 15이라고 하자 남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린애를 어떻게 데려가냐고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여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두면 죽을 거라고. 저의 이름 때문에 얼마나 난리인지 안다고. 남자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려가긴 하는데 내 말 잘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째, 절대 소리내지 마. 둘째, 내가 뛰라고 하면 무조건 뛰어. 셋째, 잡히면 나를 모른다고 해. 남자는 배낭을 열어
낡은 옷 한 벌을 꺼냈습니다. 이거 입으라고 했습니다. 내 옷은 너무 눈에 띈다고. 한솔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농민복이었습니다. 크고 남루했지만 따뜻했습니다. 한솔이 수첩은 어떡하냐고 물었습니다. 남자는 수첩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에 꼭 넣어두라고 했습니다. 물에 젖으면 안 되니까. 한솔은 수첩을 옷 안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세 사람은 창고를 나왔습니다. 여자는 한솔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 가라고, 꼭 살아남으라고 했습니다. 남자와 한솔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 2시간쯤 걸었을까. 산길이었습니다. 가파르고 어두웠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강이라고. 두만강이 아니라 작은 지류라고. 여기서 건너면 중국이라고. 한솔은 심장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중국? 그곳은 한솔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상상만 하던 곳이었습니다. 한솔이 왜 저를 도와주냐고 물었습니다.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나도 아들이 있었다고. 너랑 비슷한 나이에 죽었다고. 굶어 죽었다고. 고난의 행군 때. 그때 내가 이런 일을 알았더라면 아들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남자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묵묵히 걸었습니다. 자정쯤 강이 보였습니다. 강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20m 정도. 하지만 물살이 빨랐습니다. 남자는 근처 풀숲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튜브였습니다. 낡았지만 아직 쓸만했습니다. 이거 잡고 가라고, 절대 놓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작은 종이 쪽지를 건넸습니다. 건너편에 집이 하나 있다고. 이 주소로 가라고. 거기 사람들이 도와줄 거라고. 남자는 한솔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가라고. 그리고 잘 살라고. 한솔은 튜브를 안고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이 차가웠습니다. 뼈를 애는 듯한 추위였습니다. 한 발, 두 발 나아갔습니다. 물이 허리까지 찼습니다. 그리고 발이 바닥에서 떨어졌습니다. 한솔은 튜브를 꼭 안고 헤엄쳤습니다. 물살이 거셌습니다. 튜브가 흔들렸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물이 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빠, 나 할 수 있을까? 한솔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슴 속 수첩을 떠올렸습니다. 아니, 해야 해. 꼭 해야 해. 한솔은 다시 팔을 저었습니다. 10분, 20분, 30분.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튜브가 찢어졌습니다. 한솔은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발버둥쳤습니다. 팔을 휘둘렀습니다. 물이 코로 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그때 무언가 단단한 게 발에 닿았습니다. 바닥이었습니다. 한솔은 발을 디뎠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강 건너편이었습니다. 한솔은 기어 올라갔습니다. 풀밭에 쓰러졌습니다. 숨을 헐떡였습니다. 살았습니다. 강을 건넜습니다. 한솔은 일어났습니다. 옷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가슴 속 수첩을 만져봤습니다. 젖었습니다. 한솔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페이지가 물에 젖어 번지고 있었습니다. 아빠의 글씨가. 한솔은 수첩을 펼쳐 바람에 말렸습니다. 글씨가 흐릿해졌지만 아직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야. 한솔은 수첩을 다시 넣고 일어섰습니다. 남자가 준 종이 쪽지를 봤습니다.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솔은 걷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 작은 마을이 나왔습니다. 중국어 간판이 보였습니다. 한솔은 처음 보는 글자였습니다. 주소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낡은 집 한 채를 발견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60대쯤 돼 보이는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중국어로 물었습니다. 누구냐고. 조선족이었습니다. 한솔은 말했습니다. 저강 건너서 왔다고. 할머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들어오라고, 빨리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한솔을 집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옷 벗으라고 다 젖었다고 했습니다. 마른 옷을 가져왔습니다. 한솔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뜨거운 국수를 끓였습니다. 한솔은 국수를 먹으며 울었습니다. 며칠 만에 먹는 따뜻한 음식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솔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천천히 먹으라고 체한다고 했습니다. 한솔이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하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그렇게 간다고. 근데 쉽진 않다고. 돈도 필요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몇 달, 아니 몇 년 걸릴 수도 있다고. 한솔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다고, 나 기다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한솔을 안았습니다. 잘 왔다고, 이제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솔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안전하지 않다는 걸.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그날 밤 한솔은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물에 젖어번진 글씨들. 하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솔아, 너는 한솔이야. 김주애가 아니야. 한솔은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이제 이름을 버려야 했다. 하지만 기억은 버릴 수 없었다. 이름을 잃는다는 것은 자신의 일부를 잃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것만이 살아남는 길입니다. 2015년 11월부터 2023년까지 8년. 한솔은 이름 없이 살았습니다. 중국 동북부의 작은 마을에서 한솔은 메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할머니가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한솔은 거울을 봤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누구지? 김주애, 한솔, 메이. 이름이 셋이었지만 한솔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해, 2016년. 한솔은 할머니의 작은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손님을 받았습니다. 중국어를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손님들이 물었습니다. 메이 중국어 잘하네. 어디서 배웠냐고. 한솔은 대답했습니다. 조선족이라고, 원래 중국어 쓰는 집안이라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살기 위해 필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 한국 사람이 왔습니다. 사업차 중국에 온 40대 남자였습니다. 냉면을 시켰고 한 입 먹더니 진짜 평양냉면 맛이라고 감탄했습니다. 남자는 한솔에게 혹시 북한에서 왔냐고 물었습니다. 한솔은 얼어붙었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밥을 다 먹고 명함 한 장을 놓고 갔습니다. 혹시 한국 가고 싶으면 연락하라고. 도와드릴 수 있다고. 한솔은 명함을 받습니다. 크리스토퍼 김. 그리고 작은 글씨로 적힌 직업. 북한 인권활동가. 한솔은 명함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두 번째 해, 2017년. 한솔은 공안에게 쫓겼습니다. 중국은 탈북자들을 단속했습니다. 발견되면 북한으로 송환됐습니다. 한솔은 도망쳤습니다. 마을을 떠나 다른 도시로 갔습니다. 할머니와 이별했습니다. 할머니는 메이에게 조심하라고, 꼭 살아남으라고 했습니다. 한솔은 혼자가 됐습니다. 세 번째 해, 2018년. 한솔은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불법 체류자였기 때문에 정식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 12시간 일하고 월급은 절반만 받았습니다. 사장은 불만 있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너 불법이잖아. 한솔은 참았습니다. 밤이 되면 좁은 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수첩. 물에 젖어번진 글씨들이었지만 여전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솔아, 너는 한솔이야. 한솔은 수첩을 읽으며 울었습니다. 네 번째 해, 2019년. 한솔은 크리스토퍼 김에게 연락했습니다.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메이라고, 2016년에 식당에서 만났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지냈냐고 한솔은 힘들다고, 한국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말했습니다. 한국 가는 건 쉽지 않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위험하다고. 한솔은 괜찮다고 각오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크리스토퍼가 물었습니다. 왜 한국에 가고 싶냐고. 한솔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거 제 아버지가 쓴 거라고 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수첩을 받아 천천히 읽었습니다. 한 장, 두 장, 세 장.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진짜냐고 물었습니다. 한솔은 그렇다고 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이건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솔은 그래서 한국에 가고 싶다고, 거기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와드리겠다고. 하지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몇 년 걸릴 수도 있다고. 한솔은 괜찮다고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5번째 해,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국경이 봉쇄됐습니다. 모든 이동이 중단됐습니다. 한솔은 방에 갇혔습니다. 크리스토퍼와의 연락도 끊겼습니다. 혼자였습니다. 한솔은 매일 수첩을 읽었습니다. 한솔아, 포기하지 마.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6번째 해, 2021년. 국경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토퍼가 다시 연락했습니다. 준비됐다고, 이제 움직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솔은 준비됐다고 대답했습니다. 7번째 해, 2022년. 한솔은 중국 남부로 이동했습니다. 가짜 신분증을 받았습니다. 가짜 이름, 가짜 생년월일, 가짜 인생. 하지만 수천만은 진짜였습니다. 한솔은 크리스토퍼에게 말했습니다. 이거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크리스토퍼는 걱정 말라고 자신이 지켜주겠다고 했습니다. 8번째 해, 2023년 봄. 한솔은 태국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한국 대사관에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직원이 물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냐고. 한솔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한솔이요. 제 이름은 한솔입니다. 8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이름을 말했습니다. 직원은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는 다음 주에 있다고, 그때까지 여기서 대기하라고 했습니다. 한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한솔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작은 글씨로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2023년 3월 15일. 드디어 한국에 간다. 아빠, 나 해냈어. 이제 세상에 이야기할 거야. 이름 때문에 인생이 망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때가 왔다. 이제 숨을 곳은 없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2023년 3월 22일. 인천국제공항.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한솔은 창밖을 봤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8년 만에 한솔은 자유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았습니다. 직원이 탈북민이냐고 물었습니다. 한솔은 그렇다고 했습니다. 신원 확인이 필요하다며 작은 방으로 안내됐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탈북 경위를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한솔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름 때문에 감시받았던 것, 아버지가 탈북을 시도했던 것, 8년 동안 중국에서 숨어 지냈던 것, 그리고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게 증거라고 했습니다. 직원은 수첩을 받아 천천히 읽었습니다.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건 대단한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한솔은 제 아버지가 쓴 거라고, 이름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다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직원은 수첩을 돌려줬습니다. 조사가 좀 더 필요할 것 같다고, 며칠 더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한솔은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탈북민 정착 교육시설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한솔은 한국 사회에 대해 배웠습니다. 언어, 문화, 법, 경제.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한솔은 집중했습니다. 빨리 적응해야 내 이야기를 할 수 있어. 2023년 6월. 한솔은 하나원을 수료했습니다. 작은 아파트를 배정받았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가진 나만의 공간이었습니다. 한솔은 수첩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제 뭐하지? 혼잣말을 했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크리스토퍼였습니다. 잘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한솔은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서울 시내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안 하나 하고 싶다고. 한솔 씨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다고. 기자회견을 하자고. 한솔 씨가 직접 나가서 수첩을 공개하는 거라고. 한솔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위험하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위험할 수 있다고, 북한에서는 분명 반발할 거고 한국에서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솔이 그럼 왜 하라고 하냐고 물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한솔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한솔 씨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세상에. 이름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 얼마나 끔찍한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한솔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를 봤습니다. 한솔아, 이 수첩을 세상에 보여줘. 한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게요. 기자회견. 크리스토퍼는 미소 지었습니다. 정말이냐고. 한솔은 그렇다고, 아버지가 원하셨고 자신도 이제 숨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2023년 7월 15일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이 꽉 찼습니다. 카메라가 한솔을 향했습니다. 한솔은 떨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크리스토퍼가 옆에서 손을 잡아줬습니다. 괜찮다고, 천천히 하라고 했습니다. 한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한솔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2015년 북한에서 탈북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제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제 이름은 한솔이지만 출생신고 때 담당자가 멋대로 지어준 이름이 있었습니다. 김주애.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이름 때문에 저는 감시받았습니다.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 아버지는 탈북을 시도했다가 체포됐습니다. 한솔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건 제 아버지가 남긴 기록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이름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어떻게 망가졌는지 적혀 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솔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2012년 11월 14일. 오늘 딸의 이름을 등록했다. 김주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13년 3월 2일. 선생님들의 태도가 이상하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2015년 10월 16일.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한솔을 지켜야 한다. 한솔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저를 지키려다가 잡혔습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살아있는지도 모릅니다. 회견장이 숙연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솔은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름은 사람의 인생입니다. 이름 때문에 인생이 망가져서는 안 됩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북한에 계신 가족들은 어떻게 됐냐고. 한솔은 모른다고,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수첩을 공개하면 북한에서 보복할 수도 있는데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한솔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요. 회견이 끝났습니다. 한솔은 크리스토퍼와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떨렸다고 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잘했다고, 이제 세상이 알 거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가 한솔의 이야기를 보도했습니다. 이름 때문에 탈북한 소녀, 충격적인 증언. 한솔은 TV를 봤습니다. 자신의 얼굴이, 자신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수첩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한솔은 울었습니다. 아빠, 나 해냈어. 세상에 보여줬어. 이제 숨을 수 없다. 하지만 그게 자유였다. 2023년 7월 16일.
기자회견 다음 날 한솔의 이야기는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 김주의 동명이인 탈북 소녀. 뉴스마다 한솔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이름 하나로 인생이 바뀐 소녀, 8년 만에 증언. 하지만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진짜 대단하다는 댓글도 있었고 조작 아니냐는 의심도 있었습니다. 북한이 정말 저런 식으로 감시하냐는 질문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거 아니냐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한솔은 댓글을 읽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크리스토퍼가 전화했습니다.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한솔은 그런데 댓글들이 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신경 쓰지 말라고, 항상 그렇다고, 진실을 말하면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떡하냐고 물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계속 말해야 한다고, 더 많이 더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솔 씨 이야기를 책으로 만들자고 강연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하자고 했습니다. 한솔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크리스토퍼는 할 수 있다고, 한솔 씨는 이미 해냈다고 했습니다. 2023년 8월, 한솔은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출판사에서 작가를 소개해줬습니다. 한솔이 말하면 작가가 정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솔은 매일 인터뷰했습니다. 유년 시절 이름 때문에 받았던 차별, 아버지의 고민, 어머니의 눈물, 탈북 과정, 8년간의 은신 생활, 그리고 한국행 결심,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작가는 녹음기를 돌리며 메모했습니다. 한솔 씨, 이 이야기 정말 중요하다고, 꼭 책으로 내야 한다고,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2023년 10월, 책이 나왔습니다. 제목은 김주애라는 이름. 부제는 이름 때문에 탈북자가 된 소녀의 기록이었습니다. 표지에는 한솔의 사진이 실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수첩 사진도. 책은 출간 첫 주에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서점마다 한솔의 책이 진열됐습니다.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리뷰가 올라왔습니다. 눈물 없이 못 읽었다는 댓글. 북한의 현실이 이렇게 끔찍한지 몰랐다는 댓글. 이름 하나가 인생을 바꾼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댓글. 하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너무 극적이라 의심스럽다는 댓글. 정치적 선전 아니냐는 댓글. 한솔은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안 믿으면 어떡하지? 그때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국회의원실에서였습니다. 국회에서 증언해 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북한 인권 청문회가 있다고 한솔 씨 이야기를 의원들 앞에서 해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한솔은 망설였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국회에서. 하지만 의원실에서는 한솔 씨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갈게요. 2023년 11월 10일. 국회. 한솔은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의원들이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선서를 했습니다. 저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정말로 이름 때문에 감시를 받았냐고. 한솔은 그렇다고 유치원 때부터 선생님들이 저를 특별하게 대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냐고 물었습니다. 한솔은 늘 앞자리에 앉혔고 사진을 많이 찍었고 이름을 크게 불렀다고, 김주의 동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게 감시냐고 물었습니다. 한솔은 그렇다고, 제가 뭘 하든 어디 가든 누구랑 놀든 다 보고됐다고 했습니다. 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왜 탈북을 시도했냐고 물었습니다. 한솔은 저 때문이었다고, 평양 제1중학교로 전학 가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아버지는 그게 더 깊은 감시의 시작이라는 걸 알았다고 했습니다. 증거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한솔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게 증거라고, 아버지가 쓴 일기라고 했습니다. 의원들에게 수첩이 전달됐습니다. 한 의원이 수첩을 읽더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건 정말 가슴 아픈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한솔은 모른다고 소식이 없다고 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의원이 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공개한 이유가 뭐냐고. 한솔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고. 유명해지고 싶어서도 아니라고. 그럼 뭐냐고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고.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북한에서는 이름 하나로도 인생이 망가진다는 걸. 한솔은 카메라를 봤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어요. 탈북했고 살았고 여기까지 왔어요. 하지만 아직도 북한에는 이름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이야기가 그들에게 닿았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증언이 끝났습니다. 의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한솔은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크리스토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했다고 했습니다. 한솔은 떨렸다고 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그래도 해냈다고 했습니다. 한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가 또 한솔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국회 증언대의 선탈북 소녀, 이름은 인생. 한솔은 TV를 켰습니다. 자신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는 운이 좋았어요. 하지만 아직도 북한에는. 한솔은 TV를 끄고 수첩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2023년 11월 10일. 국회에서 증언했다. 아빠,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솔은 알고 있었습니다. 별은 여전히 거기 있다는 것을. 모든 것을 원래의 주인에게. 진실은 이제 세상의 것이었다. 2024년 봄. 한솔은 서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파트, 작은 방. 하지만 처음으로 가진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의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시끄럽고 복잡했지만 자유로웠습니다. 한솔은 대학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검정고시를 보고 입학했습니다. 전공은 사회학이었습니다. 교수가 왜 사회학이냐고 물었습니다. 한솔은 이름과 사회의 관계를 연구하고 싶다고, 이름이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연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주제라고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한솔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도서관에서, 강의실에서 매일 새로운 것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았던 건 친구들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을래? 친구가 물었습니다. 김치찌개. 한솔이 대답했습니다. 오케이, 가자. 친구가 웃었습니다. 친구들과 밥을 먹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비빔밥. 평범한 한국 음식이었지만 한솔에게는 특별했습니다. 자유롭게 마음껏 먹고 싶은 걸 먹을 수 있었으니까. 어느 날 친구가 물었습니다. 한솔아, 너 그 책 쓴 사람 맞지? 한솔은 그렇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대박이라고, 그 책 읽었다고, 진짜 감동적이었다고 했습니다. 한솔은 고마워라고 했습니다. 친구는 근데 힘들지 않냐고, 그런 이야기 계속하는 거 힘들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한솔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끔 힘들어. 근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 잊히면 안 되니까. 북한에 아직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 정말 대단해. 한솔은 아니라고, 나는 그냥 살아남은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2024년 여름. 한솔은 강연을 다녔습니다. 학교, 단체, 기업.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한솔입니다. 한때 김주애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사람입니다. 매번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하고 나면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용기 내줘서 감사하다고, 덕분에 북한을 다시 보게 됐다고, 저도 이름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는데 위로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솔은 그때마다 깨달았습니다. 아,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닿고 있구나. 2024년 가을.
한솔은 크리스토퍼를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크리스토퍼가 요즘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한솔은 좋다고 바쁘긴 한데 재미있다고 했습니다. 학교 생활은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좋다고 친구들도 생겼고 공부도 재미있다고 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라고 처음 만났을 때랑 많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크리스토퍼가 하나 물어봐도 되냐고 했습니다. 후회한 적 없냐고 기자회견하고 책 쓰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거 후회한 적 없냐고 물었습니다. 한솔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가끔 무섭다고 혹시 북한에서 보복하면 어쩌나 혹시 가족들이 더 힘들어지면 어쩌나 무섭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하는 이유는 뭐냐고 물었습니다. 아빠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빠가 남긴 수첩. 그게 저한테 책임을 준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한솔은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여전히 낡고 물에 번진 글씨들. 이 수첩을 보면 아빠의 목소리가 들려요. 한솔아 세상에 보여줘라고. 크리스토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솔 씨는 정말 잘하고 있다고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2024년 겨울. 한솔은 첫눈을 봤습니다. 서울에 눈이 내렸습니다. 한솔은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북한에서도 눈이 내리겠지? 엄마는 괜찮으실까? 아빠는? 눈물이 났습니다. 8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족이 그리웠습니다. 그날 저녁 한솔은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으며 한솔은 중얼거렸습니다. 맛있다. 평범한 한마디였지만 한솔에게는 특별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치찌개를 맘껏 먹을 수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숨어서 먹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에서는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한솔은 생각했습니다. 자유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 친구와의 수다, 눈 내리는 풍경. 그런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2025년 봄. 한솔은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4년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논문을 썼습니다. 제목은 이름과 정체성 북한 사회에서의 이름의 정치적 의미. 교수는 논문을 읽고 감탄했습니다. 이거 정말 훌륭하다고 학술지에 투고해보라고 했습니다. 한솔은 기뻤습니다. 아빠, 나 학자가 될 것 같아. 졸업식 날. 한솔은 학사모를 썼습니다. 학위복을 입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크리스토퍼가 왔습니다. 축하 꽃다발을 들고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앞으로 뭐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한솔은 대학원 갈까 생각 중이라고 연구를 더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좋다고 한솔 씨라면 뭐든 잘할 거라고 했습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한솔은 혼자 산책했습니다. 한강변을 걸으며 물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두만강을 건넜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차갑고 무섭고 외로웠던 그 밤. 하지만 이제 한솔은 따뜻한 봄날 평화로운 한강을 걷고 있었습니다. 나 여기까지 왔네. 한솔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수첩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2025년 봄. 대학을 졸업했다. 아빠, 나 이제 학자가 될 거야. 그리고 계속 이야기할 거야. 이름의 의미를, 자유의 가치를.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물이 흘렀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흘렀습니다. 한솔도 그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가기로. 그날 밤 한솔은 집으로 돌아와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혼자 먹는 저녁이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 그 안에는 한솔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북한에서의 고통, 중국에서의 은신, 한국에서의 자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 한솔은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맛있다, 아빠. 오늘도 잘 살았어.